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울에서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현금이 없을 때도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차를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버스나 지하철, 마을버스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는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편의점 등에서 살 수 있습니다. 전에는 교통카드로 택시를 탈 수 없었지만 요즘은 택시에서도 교통카드로 요금을 낼 수 있어서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교통카드로 탈 수 없는 것을 고르십시오. 1. 버스 2. 기차 3. 지하철 4. 마을버스 이 글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십시오. 1. 교통카드로 택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교통카드로 은행에서 현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현금이 없어도 교통카드만 있으면 차를 탈 수 있습니다. 4. 교통카드를 쓰면 현금을 사용할 때보다 요금이 더 쌉니다. 한국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하는 전화번호가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장소의 전화번호를 알고 싶을 때는 114번에 전화를 하면 알려줍니다. 그리고 날씨를 알고 싶으면 131번, 현재 정확한 시간을 알고 싶으면 116번, 갑자기 아픈 사람이 생기거나 불이 났을 때는 119번에 전화하면 됩니다. 이 번호들을 알고 있으면 한국에서 생활할 때 아주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전화번호를 알고 싶습니다. 몇 번에 전화하면 됩니까? 1. 114번 2. 131번 3. 116번 4. 119번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빠릅니다. 2. 불편합니다. 3. 편리합니다. 4. 복잡합니다. 보고 싶은 어머니께 안녕하세요. 잘 계시지요? 아버님도 건강하시고 동생들도 공부 잘하고 있지요? 저도 처음에는 회사 일이 조금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져서 괜찮습니다. 친구도 많이 사귀었고요. 회사 기숙사 시설도 좋고 식사도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지난 주말에 회사 동료들과 등산 가서 찍은 사진을 보냅니다. 모두 친절하고 저를 많이 도와줍니다. 다음에 또 편지 쓸게요. 안녕히 계세요. 2008년 5월 5일 서울에서 까밀라 올림.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1. 친구 2. 어머니 3. 까밀라 4. 회사 사장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잘 계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히 계세요. 4. 잘 지내고 있어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국에서는 성을 앞에 쓰고 이름을 뒤에 씁니다. 예를 들어 이영수라는 사람의 성은 이이고 이름은 영수입니다. 보통 성은 한 글자이고 이름은 두 글자입니다.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들은 주로 이름만 부릅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우다른의 이름은 부르지 않습니다. 불러야 할 때는 김영수 선생님처럼 뒤에 다른 호칭을 붙여서 부릅니다. 이영수의 성은 무엇입니까? 1. 이. 김 3. 박 4. 영수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1. 한국의 음식 2. 한국의 날씨 3. 한국의 글자 4. 한국인의 성과 이름 오늘은 설날입니다. 설날은 새해 첫날을 말합니다. 나는 한국 친구의 집으로 초대를 받아서 그 친구 집에 갔습니다. 친구의 가족들은 모두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설날에는 어른들께 절을 드리면서 새해 인사를 하는데 이것을 세배라고 했습니다. 나도 친구의 할아버지께 세배를 드렸습니다. 어른들은 보통 세배를 받으면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줍니다. 나는 친구의 가족들과 같이 설음식을 먹고 웃놀이를 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세배는 무엇입니까? 1. 새해 첫날 2. 새해 첫날 입는 옷 3. 새해 첫날 먹는 음식 4. 새해 첫날 하는 인사 이 사람이 친구 집에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1. 세배를 했습니다. 2. 한복을 입었습니다. 3.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4. 세뱃돈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 앞에서 지켜야 할 예절이 많습니다. 먼저 어른에게는 높임말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른 앞에서 술은 마실 수 있지만 담배는 피울 수 없습니다. 술을 마실 때에도 특별한 예절이 있습니다. 어른 앞에서 술을 마실 때는 똑바로 쳐다보면서 마시지 않고 몸을 조금 옆으로 돌려서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는 어른이 먼저 식사를 시작한 후에 먹어야 합니다. 한국의 예절에서 해도 되는 것을 고르십시오. 1.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 2. 사장님께 반말로 이야기하는 것 3. 어른보다 먼저 먹기 시작하는 것 4. 할아버지와 함께 담배를 피우는 것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그래서 2. 그리고 3. 그러면 4.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친구와 함께 기차를 타고 춘천에 갔습니다. 아침 10시에 출발해서 낮 12시에 도착했습니다. 춘천에서 유명한 닭갈비와 막국수를 점심으로 먹고 호수를 구경했습니다. 맑고 넓은 호수를 보니까 내 마음도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드라마 때문에 유명해진 남이섬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넓은 잔디밭이 있고 나무가 많아 섬은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산책도 하고 자전거도 탔습니다.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이 사람은 춘천까지 무엇을 타고 갔습니까? 1. 버스 2. 택시 3. 기차 4. 지하철 이 글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십시오. 1. 춘천에서 호수를 구경했습니다. 2. 남이섬에서 드라마를 봤습니다. 3. 춘천까지 가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4. 점심으로 닭갈비와 막국수를 먹었습니다. 저는 어제 친구와 같이 용산에 갔습니다. 역 앞에는 큰 쇼핑몰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여러 가지 전자제품도 팔고 옷도 팔고 있었습니다. 영어관도 11개나 있었고 식당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휴대폰을 구경했습니다. 제 친구는 새 휴대폰을 샀습니다. 그 후 점심을 먹고 영화를 봤습니다. 한국 영화인데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다음에 옷을 사러 여기 다시 오고 싶습니다. 친구는 무엇을 샀습니까? 1. 옷 2. 휴대폰 3. 전기밥솥 4. 전자사전 두 사람은 점심을 먹은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1. 옷을 샀습니다. 2. 용산에 갔습니다. 3. 영화를 봤습니다. 4. 휴대폰에 구경했습니다. 한국말에는 높임말과 반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는 높임말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의 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도 보통 높임말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귀를 물을 때나 공공기관 등에서 높임말을 사용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도 높임말을 써야 합니다. 반말은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한테 씁니다. 그렇지만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친한 사람한테나 형제한테는 반말을 써도 괜찮습니다.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1. 이름 2. 학교 3. 고향 4. 나이 나는 30살입니다. 다음 중 내가 꼭 높임말을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 내 친구의 어머니
2. 처음 만난 회사, 동료. 3. 나하고 친한 32살의 형. 4. 50대의 가게 주인 아주머니. 저는 어제 한국 친구와 같이 청계천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청계천은 서울 시내에 있는 하천인데 1970년쯤 시멘트를 덮어 도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그 위로 자동차가 지나다녔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도로를 없애고 다시 하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청계천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그 물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옵니다. 옛날 청계천, 지금 청계천. 청계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광주. 이 글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1. 청계천의 바뀐 모습. 2. 청계천에 가는 방법. 3. 청계천 근처의 식당. 4. 청계천 주변의 교통. 한국에서 가장 큰 명절은 설날과 추석입니다. 설날은 음력 1월 1일로 새로운 해가 시작하는 것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설날 아침에는 조상들과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떡국을 먹습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계절은 가을입니다.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가서 가족과 친지들을 만납니다. 그 해에 새로 나온 곡식과 과일을 먹으면서 즐겁게 보냅니다. 추석에 먹는 특별한 음식은 송편입니다. 송편은 그 해에 새로 나온 쌀로 만든 떡입니다. 설날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1. 계절은 가을입니다. 2. 음력 1월 1일입니다. 3. 아침에 떡국을 먹습니다. 4.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갑니다. 추석에 먹는 특별한 음식은 무엇입니까? 1. 떡국. 2. 송편. 3. 김치. 4. 미역국. 음력 8월 15일은 추석입니다. 올 추석은 양력으로 10월 6일입니다. 이날은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들이 모두 모입니다. 그리고 그 해에 새로 나온 쌀로 송편을 만들고 그 해에 추수한 곡식과 과일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추석날 아침에는 차례상을 준비하여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절을 합니다. 차례가 끝난 후에는 성묘를 가거나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차례상. 송편. 추석은 언제입니까? 1. 양력 1월 1일입니다. 2. 음력 1월 1일입니다. 3. 양력 8월 15일입니다.
4. 음력 8월 15일입니다. 추석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1. 아침에 차례를 지냅니다. 2. 송편을 만들어 먹습니다. 3. 부모님께 세배를 합니다. 4. 햇국식으로 송편을 만듭니다. 한국 음식 중에서 김치가 아주 유명합니다. 김치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김치는 배추로 만든 배추김치입니다. 그 외에 무로 만든 깍두기, 오이로 만든 오이김치, 총각무로 만든 총각김치, 또 한국 사람들이 자주 먹는 김치입니다. 김치는 이처럼 배추나무, 오이 등의 소금, 고춧가루, 마늘, 파 등을 넣어서 만드는데 고춧가루를 많이 넣으면 김치가 맵게 됩니다. 나는 김치를 좋아하지만 매워서 많이 먹지는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김치는 무엇입니까? 1. 깍두기 2. 배추김치 3. 오이김치 4. 총각김치 무엇을 많이 넣으면 김치가 맵게 됩니까? 1. 소금 2. 오이 3. 마늘 4. 고춧가루 한국 사람들은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김장을 합니다. 김장은 겨울 동안 먹을 김치를 한꺼번에 모두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11월에서 12월에 만들어서 다음 해봄까지 먹습니다. 몇 달 동안 먹을 반찬이기 때문에 김장 김치를 맛있게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리을 날씨가 추운 북쪽 지방에서는 김치를 덜 맵고 덜 짜게 만들고 날씨가 더운 남쪽 지방에서는 오래 보관하기 위해 더 맵고 더 짜게 만듭니다. 다음 문장이 들어갈 가장 알맞은 곳을 기억, 리을 중에서 고르십시오. 그런데 김장 김치는 지역에 따라 만드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김장 김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1. 11월에서 12월에 먹을 김치를 말합니다. 2. 고춧가루를 많이 넣은 김치를 말합니다. 3. 겨울 동안 먹기 위해 만드는 김치입니다. 4. 1년 동안 먹기 위해 봄에 만드는 김치입니다. 옛날 한국 사람들은 쌀로 만든 밥을 주로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생일이나 결혼식 등 잔치가 있을 때 특별한 음식으로 국수를 먹었습니다. 지금은 보통 때에도 여러 가지 국수를 즐겨 먹습니다. 따뜻한 국물과 함께 먹는 온면, 칼국수, 국물 없이 비벼 먹는 비빔국수, 차갑게 먹는 냉면, 콩을 갈아서 만든 콩국수 등 여러 종류의 국수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언제 국수를 먹었습니까? 1. 잔칫날
2. 시험 보는 날. 3. 날씨가 더운 날. 4. 날씨가 추운 날.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십시오. 1. 콩국수는 쌀을 갈아서 만듭니다. 2. 냉면은 참국물과 함께 나옵니다. 3. 온면은 따뜻한 국물과 함께 나옵니다. 4. 비빔국수는 국물 없이 비벼 먹습니다. 한국에서는 집 안에 들어갈 때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안 돼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빨간색 펜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쓰면 안 돼요. 빨간색은 죽은 사람의 이름을 쓸 때 사용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한국에는 나이 많은 사람을 높게 대접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식탁에서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식사를 시작한 후에 젊은 사람이 먹습니다. 이 글은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1. 한국의 음식. 2. 한국의 주택. 3. 한국의 교통. 4. 한국의 예. 이 글의 내용을 잘 따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1. 리아 빨간색 펜으로 친구 이름을 썼습니다. 2. 반방 구두를 신고 친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3. 리키 지하철에서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4. 왕리 배가 고파서 할머니보다 먼저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는 무궁화호, 새마을호, KTX라고 하는 기차가 있습니다. 이런 기차들을 타면 한국의 여러 도시나 지방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빠른 기차는 KTX입니다. 시속 200에서 300km로 달립니다. 무궁호나 새마을호를 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4에서 5시간 걸리지만 KTX는 2시간 4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KTX역은 주로 큰 도시에만 있고 요금도 비쌉니다. 가장 빨리 달리는 기차는 무엇입니까? 1. 통일호. 2. 무궁화호. 3. 새마을호. 4. KTX.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 KTX는 모든 역에 정차합니다. 2. 새마을호는 시속 200에서 300km로 달립니다. 3. KTX로 부산까지 4에서 5시간 걸립니다. 4. 기차 중에서 KTX의 요금이 제일 비쌉니다. 한국에는 벼룩시장, 교차로, 가로수, 같이 보통 신문보다 크기가 작은 신문이 있습니다. 일할 사람을 구하는 회사가 여기에 광고를 내기 때문에 직업을 찾는 사람이 이런 신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 자동차나 가구,
가전제품을 이 신문을 통해 사고 팔기도 합니다. 집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신문은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데 무료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문을 생활정보지라고 합니다. 밑줄층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1.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팝니다. 2. 보통 신문보다 크기가 작습니다. 3. 이것을 통해 일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벼룩시장, 교차로, 가로수 등이 있습니다. 이 신문이 필요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 집을 구하고 있는 사람. 2. 중고 자동차를 사려는 사람. 3. 중고 가구를 팔고 싶은 사람. 4.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려는 사람. 길을 가다가 보면 교통표지판이나 안전표지판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지판들에 사용되는 색깔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빨간색은 금지나 경고를 나타내고 파란색은 지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마십시오와 같은 금지 표시는 주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자전거 길입니다와 같은 지시 표시는 주로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된 표지도 있는데 이것은 주로 경고나 주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녹색은 비상구나 병원이 있는 곳 등을 안내해주는 표지에 사용됩니다. 그 밖에 흰색과 검은색도 쓰이는데 이 색들은 글자를 쓰는 데 사용되거나 다른 표지들의 보조색으로 사용됩니다. 금지의 뜻을 나타내는 표지에는 무슨 색을 사용합니까? 1. 녹색 2. 파란색 3. 노란색 4. 빨간색 병원 표지판이나 비상구 표지판은 무슨 색을 사용합니까? 1. 녹색 2. 파란색 3. 노란색 4. 빨간색 한국말에는 우리 몸과 관계된 표현이 많습니다. 아무 음식이나 잘 먹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 사람은 입이 짧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을 다른 사람한테 잘 옮기지 않는 사람은 입이 무겁다라고 합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그 반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이 사람한테는 비밀을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떤 음식의 맛이 있을 때 음식이 입에 맞다라고 말합니다. 눈이나 발을 이용한 표현도 있습니다. 눈이 높다라고 하면 바라는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발이 넓다라고 하면 여기저기 아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짧은 2. 높은 3. 가벼운 4. 무거운 이 글은 무엇을 설명한 글입니까?
1. 몸과 관련된 한국말 표현. 2. 한국말에 나타난 한국인의 성격. 3. 외국인의 입맛에 맞는 한국 음식. 4. 어른 앞에서 지켜야 할 한국 예절.